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일제하에서 인구 증가율이 상승한 요인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하 인구 이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구 이동은 크게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국제 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제 이동이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 사회가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860년대부터 국제 이동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여 년간 흉작이 계속되자 접경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어 간도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해 간 것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이주자 수는 그리 많지 않아 수천 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선 이후에는 조선인의 해외 이주 지역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우선 1900년대 초반 미국, 하와이와 멕시코로 이주해 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1903년 101명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계약 노동자로 간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와이 이민은 일본이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려 압력을 행사해 1905년 중단되었는데 그 전까지 총 7,200여 명이 갔으며 대부분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이민을 택했습니다. 이후 천여 명의 한인 여성들이 이들과 결혼하기 위해 하와이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로 이주한 인원은 1,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 역시 농장의 계약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주 지역이 다양화되긴 했지만 1920년 이전에는 만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으로의 이주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1920년 중국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46만 명에 이른 반면 일본 거주 조선인은 3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이주하는 조선인 중 다수는 가난한 농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농지를 찾아 만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는 일본으로의 이주가 급증했습니다. 1920년 3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일본 거주 조선인은 1930년에는 3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을 향한 조선인 중 많은 이들은 일본 공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차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920년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15만 명 정도 증가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중국과 일본으로의 이주가 절정에 이른 것은 1930년대입니다. 1930년과 1940년 사이 중국 내 조선인 수는 60만 명에서 145만 명으로 85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일본 내 조선인 수는 3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이주는 특히 1930년대 후반에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조선 총독부가 만주로의 집단 농업 이주 정책을 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조선인의 이주는 1930년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1930년대 후반 일제는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선인 노동 이동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전쟁 과정에서 병력 차출로 인해 노동력 부족 양상이 나타나자 일제는 조선인 노동력 동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940년 일본 내 조선인 수가 120만 명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일제는 조선인 노동력 동원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동원의 강제성도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1930년대 말부터 일제의 패망 전까지 7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동원되어 일본으로 향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제가 패망할 무렵에는 일본에 200만 명 정도의 조선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연해도를 중심으로 소련으로 이주했던 조선인도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36년 20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가 1930년대 후반 소련 정부의 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이들이 일본군의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고려인이라 불리는데 지금도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수십만 명의 고려인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령대의 조선인이 주로 해외로 이주했을까요? 1925년에서 1940년 순유출자 규모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30-4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10세 이하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들은 주로 부모를 따라간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30대, 10대 후반 순이었습니다. 반면 40대 이상의 이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요인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주 연령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20세기 들어와 조선인의 국제 이동 규모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방 당시 해외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대략 400만 명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이 중 상당수가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4주차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제하 국제 이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일제하에 이루어진 국내 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제하에서는 국제 이동이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도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식민지기 후반으로 갈수록 국내 이동 규모가 증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를 기준으로 유입 인구에서 유출되는 인구를 뺀 순유입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도와 함경북도였습니다. 경기도는 최대 소비 도시인 서울이 위치해 있고 소비재 공업이 발달하는 지역이었으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함경북도로 이주해온 인구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제가 이 지역에 중화학공업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흥남에 세워진 조선질소비료 주식회사의 경우 사원수가 1만 명이 넘는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경우 특히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으로 이주한 인원이 많았음에도 순유입자 규모가 컸습니다. 순유입자 규모가 이처럼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화공업 부문에 취업하기 위해 함경북도로 이주해오는 조선인이 많았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인구의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지역은 경상도입니다. 이 지역이 인구가 과밀했던 지역인 데에다 일본으로의 이주 규모도 컸기 때문에 순유출 규모가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 이주자 중 절반 이상이 경상도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1925년에는 농촌 인구가
67만 명에 이른 반면 도시 인구는 8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도시 인구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인구는 1935년 160만 명으로 증가했고 1944년에는 341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1944년 도시 인구 비율은 13%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 사이 농촌이 도시로 편입된 결과 도시 인구가 늘어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주는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촌에는 가난이라는 배출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취업 기회라는 흡수 요인이 존재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의 취업 기회가 흡수 요인으로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성장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1925년 인구는 34만 3천 명이었고 그중 조선인은 2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44년에는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서울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1935년 44만 4천 명에서 1940년 93만 5천 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인구가 10만 7천 명에서 47만 4천 명으로 4.5배 이상 증가했고 대구도 7만 7천 명에서 31만 4천 명으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인천, 광주, 평양 등도 4에서 5배 규모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 농촌 지역이 편입되면서 인구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내 이동으로 인해 도시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 더 컸습니다. 도시화 양상은 해방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4주차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의 3주차 강의, 일제화 인구변동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일제하에 이루어진 인구조사였습니다. 특히 1925년부터 5년 간격으로 실시된 국세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의 인구가 체계적으로 파악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일제하 인구변동 추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 1910에서 1940년 사이 조선의 인구는 연평균 1.3%씩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구 증가율이 상승한 것은 조선 경제에 부담을 주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일제하에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유입, 출생률 상승, 사망률 하락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검토했고 사망률의 하락이 주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망률이 하락한 건 근대의학과 근대적 보건위생의 도입, 생활수준 향상 등에 기인한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하 인구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국제이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1920년까지는 중국, 1920에서 1930년에는 일본으로의 이주가 많았고 1930년대에는 중국과 일본으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동과 관련해서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서울, 부산, 대구, 평양 등 주요 도시 인구가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일제하 인구 변동을 주제로 진행한 3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주차 강의에서는 해방 이후의 인구 변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의 인구 변동 추세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4주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